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혹시 네. 상갓집을 다녀온 후에 네네. 안 좋은 일이 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일생일대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상갓집을 다녀오고 난 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걸 이제 상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자, 이 상갓집을 사람들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뭐 많이 다니는 사람, 영업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가는 사람 아주 천차만별 많죠. 때로는 또 어떤 부류는 유독 그런 거에 민감해서 상갓집만 갔다 오면 뭔가 내가 아프고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집안에 누군가가 흐름이 깨지면서 그런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죠. 이제 상갓집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런데 상갓집을 가서 상문이라는 그런 기운을 얻어옴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줄기차게 상갓집을 다녔는데도 왜 하필 잘 나가다가 이 해에 아주 찰하고 자물쇠가 쫙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갓집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갓집을 다녀오고 나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 상갓집을 가기 전의 행위보다 상갓집을 다녀오고 난 후부터의 집까지 오는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 부분을 이거는 항상 늘 간직하고 계셨다가 일상생활에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알면서 그거를 맡기보다는 그래도 뭐 밑자에 본전이니까 한번 해봄으로써 나한테 그런 액땜을 칠 수도 있고 우리가 맞을 거 이렇게 살짝 스쳐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상갓집을 도착한 순간 상문 귀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 간에 면역력이 약하거나 허약 체질이거나 아니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유독 뭔가 우리 집안의 지금 흐름이 그 해의 흐름이 좀 삐그덕거리고 금전 막 깨지고 뭔가 안 되고 결렬되고 이런 현상을 빚어졌던 분들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족 중에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와이프가 아니면 내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이상하게 제가 감정 기복이 막 심해서 아니면 너무 막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막 정말 못 살게 가족들 간에서도 구성원 간에서도 막 못 살게 피가 말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 가진 사람.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상갓집을 도착하고 이제 뭔가 이제 이제 일을 다 봐요.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 상문 귀들은 항상 늘 안 붙기보다는 항상 같이 우르르 갔다가 또 우르르 떨어지는 요 속도를 발생을 시키는데 요 때에 타다다다닥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탁탁탁탁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집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중에 많이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 편의점, 커피숍, 호프집, 식당, 뭐 ATM, 뭐 슈퍼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아니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장거리를 가서 뭐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 멀는 그 1시간 넘는 거리는 휴게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휴게소에 들리면서 화장실 좋아요. 계속 들리면 들릴수록 나한테는 좋은 거죠. 떨궈지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더라도 괜찮지만 횟수는 길게 해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의 많이 거쳐서 도착 지점이 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1차로 이제 민간요법을 이제 본인들께서 하시는 거고, 이제 2차는 상갓집을 다녀오고 나서 자, 요렇게 혼자만의 민간요법을 했는데도
상문이 타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문이 탔을 때 발생되는 게 정확히 있어요. 자, 상문이 탔으면 상갓집을 갖다 놓고 갔다 왔어요. 왔는데 최대 일주일까지를 보는 거예요. 일주일까지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잦은 상처예요. 잦은 스크래치. 이 잦은 스크래치인데 이 잦은 스크래치가 모양이 움푹 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빗살무늬 같이 이렇게 휙휙 날아가는 이런 상처를 내요. 그래서 상문 탔어라고 하는 것 중에 특징 중 하나는 빗살무늬 상처에 상처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애기들이 상문을 만약에 탔단 말이죠. 그러면 장염이 걸려가지고 막 애기들은 뭔지 감정 조절을 못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뭔가 탔다라는 게 느껴졌을 땐 뭔가 장염을 막 복통, 설사, 열나구, 구토 이런 것들을 발생시켜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의 패턴이에요. 자, 이제 감정의 패턴은 내 가족 구성원을 잘 살펴야 돼요.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는데도 유독 막 별것도 아닌 거에 요만한 거에 막 사소하게 막 틀어지고 싸우고 대립 갈등 막 이런 거에 있어서는 유독 잘 살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는 방치와 방관이에요. 자, 방치는 조문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떠한 일어나는 현상을 발생시켰는데 결렬이에요. 결렬.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게 결렬. 모든 게 자꾸 장애물이 걸리는 것 같은 툭툭 걸려요. 툭툭 걸려서 이렇게 순조롭게 앞을 안 나가고 정체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금전의 속도예요. 금전이 아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아니면 이런 사업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상문이 많이 탔을 경우에 금전이 결렬돼요. 충이 나죠. 빠그라져요. 자꾸 이상하게 막 손주도.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방치와 방관입니다. 방치는 상문이 탔을 경우에 아주 순식간에 풀어내기만 하면은 일사천리로 아무렇지 않아요. 시술이죠, 시술.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을 때 머리 아프고 감기 증상은 떨어지지만 여기서 타이레놀 먹다 괜찮겠지, 약 먹고 나아지겠지, 감기약 먹고 나아지겠지 하다가 이걸 계속 방치하죠. 그러면은 상문의 속도는 화선지에 먹물을 튀긴 것처럼 번짐 속도가 굉장히 커져요. 커지면 그때서부터는 점점 이 물이 들어가죠. 집안에 물 들어요. 물 들어. 양기를 음기로 덮어버리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만 가지를 막 건드려요. 좀 요럴 때는 생각지도 노인들, 면역력 약한 자, 그 다음에 사주가 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같은 기운을 많이 타는 사람은 상문이 딱 방치가 됐을 땐 그때부터는 잠금이 돼버려요. 잠금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다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너무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를 봤을 때 상문이 방치가 되면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서 이 부분은 뭐 1년 안에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결과를 맛보는데,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에 놓쳐서 시간이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면 여기서는 점점점 깊어져요. 병이 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펴야 되는 건 가족 구성원 중에 면역력 약한 사람, 두 번째 뭐 노약자, 임산부, 아니면 면역력이 약한 사주팔자 약한 우리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 100% 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때는 너무 방치를 하게 되면 잠겨버리기 때문에 인력으로 아무리 내가 민간요법을 알려줘도 이게 안 풀어지거든요. 자, 그럼 요럴 때는 아주 임시 방편으로 행하시면 돼요. 어떻게 행하냐? 준비물은 후라이팬, 그 다음에 아주 매운 고춧가루, 그 다음에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 그 다음에 건쑥이에요. 마른 건쑥. 근데 이제 마른 건쑥이 없다.
없어. 구할 수도 없어. 그럼 여긴 패스. 여기까지는 패스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3개를 합친 요 준비물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상무에 들어서 이제 뭔가가 우리 집안에 뭔가 여러 가지가 막 안 돼. 생각지도 못했었던 손재가 일어나고 막 결렬이 되고 막 다치고 막 대립의 싸움에 막 이래요. 남편이 막 겉돌고 막 자녀가 막 공격성 이러죠. 자, 그러면 요때 부인은 아녀자는 다 출근시키고 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다 이제 한가로이 이제 다 보내고 후라이팬에 왕고춧가루, 아주 매운 고춧가루여야 돼요. 매운 고춧가루 이제 한 주먹, 굵은 소금 한 주먹, 그다음에 건쑥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문을 다 닫은 채,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고 문을 다 닫은 채로 가스레인지로 갑니다. 가서 이제 볶죠. 이제 볶아요. 그러면 연기가 막 나요.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연기에 민감해서 조금만 눌려도 막 삐리삐리삐리 울리거든요. 그럼 스프링클러가 막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 스프링클러가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분들은 너무 자욱하게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집은 볶아요. 다 닫고 창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볶으면 이제 연기가 나죠. 연기가 이제 막 나. 그럼 꺼. 그러면 이제 끈 상태에서 후라이팬을 들고 저쪽 집의 맨 끝부터 이렇게 돌려요. 이거를 계속 돌려야 돼요. 이거를 막 구석구석 다 돌리고 옷장 문 열어서 다 구석구석. 그럼 돌리다 보면 연기가 없어져요. 그럼 없어지면 다시 그 지점을 기억하고 다시 가죠. 볶아요. 그럼 또 나죠. 그럼 그거 들고 마지막 점에 가서 돌려요. 그렇게 반복해서 결국은 화장실 어디 다 싹 한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 그 현관문 앞에 문 앞에다 놔요. 놓고 나서 그때에 연기가 이제 집안에 이제 좀 이제 자욱해졌어요. 그때 문을 여는 거예요. 다 모든 문을 다 여는 거예요. 그래야 상문의 부정한 기운은 그때 나가요. 너무 맵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30분에서 40분을 환기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연기를 다 먹였으니까 그거를 환기시키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시 문을 닫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의 효과는 바로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떠한 뭔가가 본인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떤 흐름은 감정 패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큰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가 보실 수 있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상갓집을 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녀오고 난 이제 끝나고 조문을 하고 집으로 도착하고 그때부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때부터 집으로 도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현상이 빚어지기 전에 잘 보고 캐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민간인들이 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안 먹혔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먹혀요. 그러면 시간이 뭔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 상문의 흐름이 뭔가 특이하게 다른 쪽으로 얽혀져서 묶였다라는 건데, 자, 요럴 때 안 먹혀. 해도 이것도 했는데 안 먹혀? 저것도 했는데 안 먹혔을 때 그때는 이제 문의를 주는 거예요. 요런 상황에서 안 먹혔어요. 안 돼요. 그때는 문의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거지, 그 전까지는 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할 점, 그리고 본인들께서 예방하는 방법까지 일러줬으니까 이런 것들만 행하시면 아주 간단한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많은 유튜브 상 안에서 되게 좀 잘못된 지식, 그리고 너무 과한 행동,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런 지식이 조금은 퇴색이 되어서 올바른 이런 상문 어떤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전해드리지 못하는 구간도 있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요약 정리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